파이팅. 예. 안녕하세요, 안성재 셰프입니다. 오늘 여기 영동포차나라는 태국 음식점이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제일 맛있는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곳인데 저희 친한 셰프님께서 이제 같이 이제 뭐 만나자고 해서 셰프님을 여기서 또 만나게 됐어요. 한번 올라가 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에이, 형님. 잘 지냈어? 안녕하십니까. 멋있게 입고 왔어? 응. 뭐 그냥 그렇죠. 그 뭔가 지적인데? 그래? 응. 박제될 거 생각해가지고 최대한 이쁘게 나오려고 그래도 신경 써야지 그래도. 드시기 전에 우리 소개 한번 해주시면 네. 될까요? 알라프리마 김진혁 셰프님이십니다. 아직 안녕하세요. 소개를 안 했어. 알라프리마 김진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니 뭐 우리 뭐 먹어야지. 그래, 먹자. 저녁 먹어야지. 어디- 대표님. 사장님, 혹시 알아서 드릴까요? 아니면 어떻게 드릴까요? 사장님 항상 저희가 제가 원하는 스타일로 알아서 챙겨주시는. 알아서 챙겨드려. 오마카세. 사장님 그래도 네. 소개 한번 해드려야지. 야, 대한민국 최고의 태국 레스토랑. 제가 제일 좋아하는 태국 요리 뭐 운영하시죠? 여기 영동포 차나하고 네, 뭐 툭툭 누들 타이 소이 연남 이런 거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여러 개 운영하고 있는 임동혁 대표님. 근데 사실 셰프님이 좋아한다고 했지만 사실 여기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대표님께서 가지고 있는 브랜드를 접하면서 태국 음식을 먹어본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 근데 약간 보면은 꾸준히 메뉴가 약간 일식 느낌도 가끔 들어갈 때도 있고 또 이 안에서 되게 변주가 많아지더라고. 그러니까 한식적인 재료를 쓴다든지. 다들 당연히 그러시겠지만 뭐 제철 재료 쓰는 거 좋아하니까 오늘도 약간 좀 그런 음식이고 요즘 저희 판매하고 뭐 스페셜 메뉴 아닙니다. 요즘 판매하고 있는 제철 메뉴 그거 해서 준비해 드릴게요. 못 드시는 거 기대됩니다. 없으시죠? 그럼요. 없습니다. 저 언제나 뭐 알겠습니다. 기대된다. 술이 어디 있어? 아니 술? 내가 어, 오픈 축하. 와. 2008. 이전 오픈 축하. 여기 또 이 샴페인의 앰바사더셔가지고 2008. 이거 엄청 말할 거 없는 거야. 말할 거 없는 거지. 엄청 진짜. 맛있는 거 가져왔네. 그러니까는 어떻게 뭐 좀 오픈해가지고. 뭐 지금 하고 있는데 어. 주말에는 거의 안 쉬고 이제 뭐 촬영도 하고 이것저것 하고 그러니까 중에 일하고 너무 하드하게 한 거 아니야? 조금 하드하긴 한데 어.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지 뭐. 아 그래. 그 계속 오픈하고 할 때도 내가 연락 막 하고 싶었는데 좀 엄청 스트레스 많이 받고 막 완전 막 이렇게 돼 있을 것 같더라고 안 봐도. 맞아, 그렇게 돼 있었어. 어. 지금도 살짝 그래. 그러니까는. 그런데 고마워 이렇게 축하 이렇게 해줘서. 어때? 요새 이제 알라프리마 내가 아는 것만 소개하면은 사실 알라프리마라는 레스토랑이나 이제 김재혁 셰프님 같은 경우는 업계 내에서는 굉장히 잘 알지만 근데 독보적인 캐릭터예요. 저번에 뭐 이충우 셰프가 뭐 니오 프렌치, 니오 비스트로 뭐 이런 프랑스 요리를 했다면은 김재혁 셰프님께서는 일식과 이탈리안 이런 걸 베이스로 해서 한국에 나는 재료들, 다양한 어떤 테크닉과 이런 기반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는 김재혁 셰프님의 음식은 굉장히 날이 서 있고 되게 섹시하고 똑같은 거 하는 거 되게 싫어하고 남들이랑 비슷한 거 되게 짜증내하고 한국에서 다른 데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찾아본다면은 김재혁 셰프님이나 이런 그 느낌이 영향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고 이게 보기에 되게 아티스트 같잖아요. 사실 이게 되게 음식에서 품어 나와요. 먹은 사람은 알고 있어. 그래서 이게 뭐 가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저는. 뭐 나는 그렇게 느끼는데요.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네. 근데 아니 뭐 좋은 말만 해줘가지고 예. 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제 언젠가부터 좀 제페니스 이렇게 매몰되고 싶진 않았는데 그래서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낸 적이 없어. 내가 내 스스로가 인터뷰를 하건 뭘 하건. 근데 알아서들 누군가가 그런 자꾸 제페니스를 붙이시더라고. 근데, 처음에는 처음에는 아무래도 이탈리안? 제페니스 이탈리안으로 좀 시작한 거는 사실인데 언젠가부터 좀 무장르가 돼버린 느낌? 그냥, 형도 그렇게 느껴? 완전 뭐 장르가 어디다 둘 수가 없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 그러면은 제페니스 이탈리안이란 거는 정확히 뭘까? 약간 그 장르가 따로 있나? 아니면은 약간 형이 그냥 그거를 하다 보니까 제페니스 이탈리아라는 게 이제 있는 건가? 근데 이게 내가 지금 하는 것도 제페니스 이탈리안하고는 또 약간은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근데 초창기는 말 그대로 너도 마찬가지다. 일식으로 요리 시작했잖아 우리. 다시 나도 일식이었지. 우리 둘 다 일식으로 요리 시작했기 때문에 어떤 현지에 있는 일본 사람들의 느낌을 가지고 요리를 좀 해체했다가 다시 붙였다가 그리고 좀 더 그들만의 동양적인 뭐 그런 재료들을 좀 더 이탈리안하고는 틀린 느낌으로 대표적으로 뭐 시소 이런 걸 많이 쓴다든지 거기에 좀 비슷한 예를 들어서 뭐 아티초크 대신에 저기 죽순 좀 비슷한 것들을 그치. 그런 식으로 치환했을 때 왜 제페니스가 붙었냐 하면은 제페니 그 당시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뭐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고 있잖아 그 음식 문화가. 그래서 나도 가끔 일식풍이 많이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경험 자체 내에서 그 일본의 그 정교함, 어떤 그런 정갈함 이런 그런 것들이 좀 뿜어 나오는 것 같아. 근데 형의 음식에서는 이제 그 가이세키라는 그 이제 제철 음식에 대한 그 리스펙트가 또 그치. 묻어 나오고 맛에서 나온다기보다 그 느낌에서 자 이게 뭔가 섹시함이 딱 묻어 나오지. 어쨌든 이게 음식 얘기가 사실 하면 끝이 없잖아. 또 이거 계속 가면 끝이 없으니까 편집이 안 돼. 일단 이제 음식이 네. 나오니까 네. 이제 먹고 이 정도만 얘기해도 벌써 목이 말라. 얘기 끝난 것 같은데 그냥 먹어 그냥. 준비해드린 음식은 그린 파파야 샐러드하고 삼겹 튀김인데 이 쏨땀이라고 하는 태국식 우리로 치면 김치 같은 야채 샐러드고요. 첫 번째로 준비했습니다. 네. 근데 이 쏨땀이라는 게 약간 한국에 김치가 있다면 태국의 음식은 쏨땀인가요? 쏨땀인데 어떻게? 또 되게 길어요. 나라가 지역별로 김치가 우리도 다 다르잖아요. 북쪽부터 제주까지 여기도 다 달라요. 근데 얘는 어떻게 보면 방콕 서울식 김치인 거죠. 깔끔하게 드셔보십시오. 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렇. 이 돼지고기 스타일은 약간 그래도 이것도 약간 코리안 스타일이 들어간 건가? 이거는 인도차이나 반도,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중국 포함한 모든 나라에서 다 하고 있는 음식이고 그리고 저희 이름이 포차나잖아요. 포차나는 태국으로 이민 온 중국 분들이 하신 음식이에요. 네, 그래서 중화형 태국식 우리로 치면 인천 차이나타운에 계셨던 분들의 그런 음식. 두 번째, 네. 얘는 뻥설게 튀김이고 태안에서 지금 4월에 나오는 식재료입니다. 그래서 새우살, 게살 맛도 나는데 머리에서는 약간 해삼 멍게 같은 맛? 네. 그 드셔보시면 약간 간이 돼 있어요. 근데 저희가 소금간 일치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의 맛입니다. 얘는 뻥가제. 같이 드시기 좋을 겁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으쌰. 이름이 뭐라고 했지? 뻥설게? 뻥게라고도 하고 빵게라고도 하고 방언이니까 소프트쉘 크랩 약간 식감 비슷하고 진짜 근데 마지막에 피니시 맞지? 피니쉬가 해삼 내장인 고노와다의 향이고 피니시가 좋아. 와 뻥게 왜 매력적이야 되게.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이런 게
없잖아 해외에서도 그렇지. 먹어본 적 없지. 난 이런 맛이 나는 이런 건 새우는 처음 먹어보는데. 그러니까 약간 생긴 거는 또 그 게까지 여기까지 같이. 색깔은 약간 랑고스틴 같고 또 희한해. 이거 한국 사람들도 엄청 좋아하겠는데? 그러니까 이거 맛있다 진짜. 계절 메뉴로 딱 요맘때만 나오나 봐. 근데 보통 이거를 뭐 시장 가서나 못 본 것 같은데. 없지. 그쪽에서 태안 쪽에서 와야지만. 그렇지 직접 받아야지. 어떠한 식재료들은 한국에서 나는데도 서울까지 왜 유통이 안 될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식탁까지 가지 못하잖아 이게. 어쩌면 레스토랑까지도 오기 힘들잖아. 옛날에 70년대 그러니까 냉장 냉동 기술 발달되기 전에는 원래 서울 음식 제일 맛 없었잖아. 전국에서. 그랬었대? 몰라. 그러니까 지방에서 잡히는 좋은 재료들이 서울까지 올라오기가 쉽지가 않았대.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다. 근데 어쨌든 형은 한국 재료를 많이 써? 그래도? 나? 완전 한국 재료지. 올해 딱 10년 됐거든. 아 10년. 딱 10년이 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년 전에 그때 충무편 보니까는 그 박미영 농부님, 박농부님. 그러니까 너네들은 그런 거 할 때는 또 나는 일본에서 썼던 거에 한국에도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특히 막 산채나 이런 종류, 제피잎 같은 거, 그런 거 많이 찾으러 다니고. 최근에 몇 년 전부터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또 해서 했던 게 거의 내가 봤을 땐 지금 대한민국에서 쓰는 데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둥글레 순. 둥글레 순. 괜찮아. 써봐. 둥글레 순. 근데 그거를 어떻게 구했어? 뭐야? 수소문 하는 거지. 네, 서핑 해가지고 이거 좀 이런 거 관련된 블로그 같은 거 올려셨던 분들 거 연락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냐, 뭐 했냐. 최근에 또 하나가 머비 꽃봉우리. 머위 꽃 봉우리. 꽃봉우리. 그게 후키노토라고 하는 굉장히 써. 일본 분들은 많이 드시잖아. 많이 써봤어 나도. 그냥 그게 딱 그 봄을 알리는 이제 초록색 딱 이렇게. 그러니까 눈을 뚫고 나오거든 얘가. 딱 이렇게 그럴 때 이제 얘를 쓰는 건데 그것 같은 경우도 정말 찾고 하다가 내가 주기적으로 이제 소통하시는 분이 생겼어. 이제 지리산 쪽에 사시면서 그 지역 사람들 혹시 그분들은 그냥 된장, 머위 된장 같은 거 만들고 하지. 그걸로. 왜냐면 향은 일반 머위의 몇 배니까 그치. 훨씬 세니까. 씁쓸한 맛도 그렇고. 씁쓸한 맛도 나고. 어쩌면은 이런 설명 자체가 형 음식의 알라프리마라는 레스토랑에 틀이 없는 그 장르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페니스, 이탈리안을 시작했지만 재료나 이런 거를 계속 끊임없이 이제 찾아 나서는 그 노력, 다양한 재료와 농부님들과의 소통과 그게 하나씩 더해지면서 그 아카이브가 쌓이면서 형의 장르가 점점 더 커지고 몇몇의 셰프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국의 어떤 셰프들이 이끌어 나가는 그 음식의 문화가 좀 발전하는 것 같고. 일단 이거 만두입니다. 네. 계란피에 새우버섯, 고기 필링입니다. 그건 조금 더 약간 중식 느낌이다. 그 태국의 차이나타운 가면은 딤섬집들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거기 있는 아시는 뭐 창펀 같은 거 되게 좋아해서 그럼 우리 스타일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만들게 된. 맛있겠다. 맛있겠다. 차이나타운. 형님. 먹어볼까? 진짜 이거 약간 중식. 맛있어. 태국이지만 그 어쨌든 태국도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자연스럽게 중국의 영향을 받는 거를 또 한국의 영향, 한국의 중식 영향도 받고 뭐 맛도 또 한국 사람의 맛도 또 맞추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또 장르를 만드는 어떤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또. 그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미에서 니케이 있잖아. 니케이. 니케이 요리. 그 그치, 일본의, 이민자들이 만든 완전 세계적인 세계적인 요리가 됐잖아 그게. 그 하나가 장르가 되니까. 그러니까. 근데 형이랑 지금 알라프리마에 대해서 몇 번을 물어봐도 형의 대답은 다 재료였어. 맞아. 재료야 재료. 재료였어. 그러니까 우리 아까 처음에는 장르 얘기를 했잖아. 이 장르가 일단 무장르가 됐고 그 의미는 장르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 당연히 나한테는. 그러니까 결국은
재료 중심. 재료 중심이고 그 재료를 느끼면서 계절의 변화를 느꼈으면 좋겠다. 낭만적으로 얘기하면은 3월 달 되면은 거기 머위권 요리하고 그런 봄 음식을 알라프리마에서는 약간 장르 구애 안 받고 좀 재밌는 요리로 먹을 수 있다. 그런 막연한 생각들을 고객들이 하신다면 가장 뭐 만족스러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낭만적이게 하나. 또 내년 되면은 좀 더 다른 식으로 한번 이 요리를 같은 재료지만 풀어보겠다. 좀 이런 거. 그런 것도 있고. 와, 형이 말하는 그러니까 좀 더 알라프리마라는 식당에 대해서 더 이해가 많이 가는 것 같아. 그 형이 진심이잖아. 와, 한 방. 와우. 그 오징어 먹물 들어간 블랙 오븐센, 그다음 발효 소세지 볶음밥, 소고기 레드 커리, 그다음에 치킨. 검게 보이시는 거는 그 오븐센이라는 태국 요리인데 그 한국 교민분들이 사실 잡채 생각 많이 날 때 드시는 요리예요. 원래는 갈색 요리인데 요즘은 태국의 트렌디한 레스토랑들에서 오징어 먹물 쓰는 요리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렇게 한번 이용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거는 소고기 레드 커리. 그 다음에 옆에 같이 드실 수 있는 밥은 그 발효 소세지와 찹쌀 볶음밥.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치킨은 꽈리고추 가니쉬를 올려드렸고 고수씨하고 통후추로 시즈닝한 치킨입니다. 맛있겠다. 이거부터 먼저 덜고 이거 먹어보고 싶었어 근데. 근데 교민들은 이걸 잡채 먹고 싶을 때 이거를 먹는구나. 맛있어. 되게 섬세한 맞아, 섬세하지. 딱 당도가 괜찮잖아 지금. 당도나 이거 그 간장 그거나 치킨 한번 먹어봐. 치킨. 형 먹어. 치킨이랑 프라이 치킨 브랜드가 엄청 많잖아. 그렇지. 근데 뭐 나는 그거랑 비슷할 줄 알았어 이게. 근데 전혀 다른데? 다른 치킨 브랜드랑 비슷하게 하면은 막 그 향신료도 들어가는 있잖아. 다 비슷비슷한 것들이. 근데 비슷하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을 한 것 같은데 이거 지금. 맞아. 이거 다르게 하기도 쉽지 않은데. 근데 퀄리티 좋잖아 일단. 뭔 말인지 알지? 퀄리티가 좋아 그냥. 닭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어가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특히 우리 다이닝에서 닭 요리하기 쉽지 않잖아. 진짜. 쉽지 않지. 이거 밥이랑 먹어야 되나? 밥이랑 같이 먹을까? 일단 그냥 먹어보고. 먹어보고. 와! 맛있다 이거. 먹방이네 이거 완전히. 응? 먹방이네 먹방. 먹방 나가고 뭐. 이거는 태국 현지에 먹었던 그 소고기 커리보다 맛있는데. 그러니까 뭐든지 좀 달라야 돼. 다르게 해야 되는 것 같아. 근데 형은 그러면은 미슐랭을 몇 년, 투스타 몇 년 됐는 거야? 7년째 투스타. 와, 진짜? 투스타 올라갔을 때가 1도 예감하지 못했고 욕심도 낸 적 없어. 근데 투스타 많은 거야. 사람이니까, 또 셰프니까, 열심히 하니까, 이만큼 얻었으니까 더 높은 것을 바라보는 형도 그런 스타일일 텐데 왜 투스타를 엉망이라고 생각했어. 내 생각에는 아직 레스토랑에서 내는 음식도 마음에 안 들었고 내가 100을 원하면 뭐 한 70, 60밖에 안 됐다고 생각을 했고 형 자신이 그리고 그때는 정말 그 서비스 직원 한 명 구하기가 너무 힘든 거 있잖아. 아니 막 그 20몇 명에서 막 30명까지 어쨌든 받으려고 하잖아. 한 2명이서 막 그걸 하고 막 이랬으니까 3명, 2명, 3명이서 그걸 하고 했으니까 지금 말도 안 되지 지금 생각해보면. 말 안 되지. 근데 어떻게 했나 싶지. 어떻게 했나 싶고 근데 2개를 받은 거야 거기서? 아예
내가 왜? 좀 이런 느낌? 솔직히. 맛있잖아. 아니, 그러니까 자리가 또 사람을 만드는. 노력했어도 내가 정말 이 자리에 내가 했을 때 그럼 더 열심히 해야지. 여기에 실망하지 않게 사람들이. 형이? 내가 됐건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나도 그렇지. 그치? 너도 마찬가지 아닐까? 그러니까 어쨌든 쓰리스타 봤을 때도 그랬을 거 아니야. 그치. 그치. 더 잘해야지 약간.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느낌? 약간? 끝이라고 생각하면은 바로 다운힐이지. 사실. 그치, 내려가는 거지 그치. 그때부터. 지금 9년 동안 하면서 이렇게 10주년을 맞이하면서 9년 동안 미슐랭스타 셰프로서 어디선가에 영감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어떤 스타일이야 그런 거에 드는? 나는 가서 먹어보고 되게 감동이 받았으면은 요리만 그러니까 분석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나를 몰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셰프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어떤 스타일일까 생각을 많이 해서 많이 좋으니까 일단 내가 좋으니까 그럼 이 좋은 거를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그래도 가장 비슷하게나마 내가 뭔가를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내 스타일로 바뀌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굉장히 뭐라고 하지? 이끌어주는 사람. 저한테 영향을 많이 준 사람 간접적으로라도. 그치. 초창기에 영향 준 데는 교토 느낌? 사카모토 켄? 교토에서 첸치라는 식당을 하시는 사카모토상. 또 배운 거지. 약간 아시아적인 걸 어떻게 이탈리안이나 프렌치에 접목을 할까라는 것도 그 사람들 요리를 먹거나 책도 있으니까 책도 보고 연구를 했어. 그 다음에 친분도 갖게 돼서. 셰프 대 셰프로서 교류를 하면서 그 서로에 대해서 정보도 교환이 되고 발전을 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는 없거든 사실. 한국 사실 누가 해 그렇게 하냐고 생각하면 거의 없어. 형처럼 교류를 하고 아이디어가 공유가 되고 서로의 문화를 이렇게 막 맞춰가면서 이런 컨템포러리랑 자기 장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요리하는 것에서 그런 교류를 하는 거가 형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해. 형의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누군가가 생각해 주는 게 고마운 것 같아. 아니야 근데 그게 알면서도 말 안 해서 그렇지. 사실 한국에서 제페니스 프렌치나 제페니스 이탈리안이나 제페니스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들이 나도 잘해야지라고 생각했을 때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난 알라프리마를 쳐볼 것 같아. 그리고 진짜 그렇고. 그렇게 고마워 성재야. 아니야 난 진짜 그렇게 생각해. 야, 되게 간지러웠던 걸로 완전 빡빡 긁어주는 아주 간지. 근데 당연하지 않을까? 근데 그때 형이 나 시기를 잘 몰라서 형이 좀 아팠을 때가 있잖아. 병원 좀 가지고 그때 암이었나? 그러면 이제 종양 다행히도 종양. 악성은 아니어가지고 아까 말했듯이 미슐린이기 때문에 기대치가 높고 할 텐데 그거는 어떻게 풀어나갔어? 아니면 의외로 내가 그건 또 있어. 안 되는 거는 과감하게 포기를 해. 그 포기를 했다라는 거는 난 수술을 해야 돼. 수술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이제 건강검진 했는데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막 얘기하다 여기 계란만한 뭐가 있대. 흉선, 스윗브레드. 스윗브레드에 스윗브레드. 스윗브레드 여기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 때는 어쩔 수가 없어. 그냥 영업하고 우리 스텝 믿고 가야지 뭐. 헤드 믿고 가고. 그래서 이제 그 헤드가 해준 음식을 넌 먹은 거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약간 친해졌을 때 네가 그랬다 나한테. 내가 먹어본 한국 다이닝 중에서 가장 희한한 요리였다고. 그때 막 메인 요리에 막 그 팥 퓨레 들어가고 막 한데 도대체 그러니까 내 상상력을 벗어났어요. 여기가 뭐 입에 넣었는데 이건 도대체 무슨 조합이지? 이걸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지? 막 놀라움만이 아니고 약간 이건 이 사람의 머릿속에서 어이없다. 무슨 생각하는 거지? 막 이런 거였어. 소스 아마 바지락 육수 베이스였던 것 같은데. 그럼 더 놀랍다 지금 생각하니까. 맞아, 소스에 떠났어. 소고기에 바지락 육수에 팥. 맞아. 그런 와. 거였던 것 같아. 그게 들어갔었어. 뭐 벚나무잎. 벚나무? 플레이버가 아마 들어갔을 거야. 내 기억으로는 그래. 대단하다. 진짜 대단해. 근데 솔직히 그거 있어. 나도 마찬가지고. 넌 뭐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종사하는 적어도 대한민국 안에서 이 업계에서 바늘구멍을 우리는 통과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 와, 바늘구멍을 통과했다는 말들이 되게 마음에 와닿는다요. 진짜 바늘구멍을 통과하려고 노력을. 그치. 우리 진짜 그러려고 노력하지.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왔고. 근데 그러면은 바늘구멍을 통과하고 싶은 요리사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지금 하시는 분들. 그러면은 형이 그래도 한국에서 오랫동안 한 미슐린 스타 셰프로서 그들에게 쓴소리가 됐던 좋은 말이 됐던 하고 싶은 얘기가 있나? 약간 뭔가 해주고 싶은. 이게 내가 왜 이 직업을 선택해서 앞으로 나는 이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삶을 설계하겠다는 자기만의 철학이 있었으면 해. 그래서 그 철학이 결국은 어떤 목표를 또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해. 철학이. 철학의 목표를 만들고 나는 그 목표가 만들어졌으면 최대한 그래도 크게 잡아라라고 얘기하는 편이야 항상. 크게 잡아도 그 근처도 못 가기가 쉽지가 않거든. 근데 내 생각에는 우리가 철학을 잡아라 하지만 그 철학을 정하는 거를 못하는, 어떤 철학을 정할지를 몰라서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그냥 현실적으로 그냥 뭐 돈 때문에 뭐 이렇게 되는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좀 집중하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많이 하는데 솔직히 뭐 길게도 얘기 안 하고 3년 5년은 그냥 너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라. 좀 일에 한번 미쳐서 한번 살아봐라. 딱 3년 5년이다. 3년 5년 진짜. 그게 이 시대에 될까? 우리 최대한이지. 최대한. 나도 옛날에 열심히 일할 때도 진짜 그냥 자기 막 4시간밖에 못 자는데도 일본에서 1시간은 막 게임하고 싶어 죽겠는 거야. 플레이스테이션 막 하고 싶은 거야. 근데 또 1시간 해 어쨌든. 그리고 3시간 자고 나가는 거야. 하는데 어쨌든 그 무게중심의 추를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1시간 게임 했어? 했어. 왜냐면 근데 이게 지금도 하잖아 게임을. 축구 게임을. 근데 그런 것 같아. 형이 뭐 게임에 꽂히던, 형 축구 좋아하니까 형 나폴리 되게 좋아하잖아. 나폴리 축구 게임에 꽂히던 형이 전달하고자 하는 말이 뭔지 알 것 같아. 그냥 셰프로서 더 좋은 셰프가 되고 어쩌면 더 영향력이 있고 뭐 꿈이 있다면, 셰프로서의 꿈이 있다면은 그 배움의 시간에 대해서 집중을 하라는 거고 그 후에 형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알라프리마라는 한국의 대표적인 식당을 개인으로 운영하면서 형이 하고 싶은 취미 생활도 하면서 음식도 하면서 정답. 맞아? 완전 정답.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그 20대나 뭐 30대 초반이나 어떤 그 배움의 시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를 계속 해주려는 거고. 근데 나 처음 하나 받고 했을 때보다 너무너무 뛰어나지. 요즘 친구들이 솔직히 말하면. 너무너무 뛰어나고. 근데 우리가 뭘 만드는 사람으로서 이거 굉장히 잘 만들 거야 라는 아주 단순한 심플한 생각이 난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그냥 만족하면 안 된다. 그 친구들도. 확장을 계속 어떻게 내가 요리를 좀 확장할 수 있을까 혹은 근데 사실 이게 뭐 정답은 없지만 정답 없어. 형이 말한 대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야. 생각인 거야. 내 개인적인 생각이야. 나도 공감해 어느 정도. 형이 사장님을 이제 10년을 한 거잖아. 알라프리마에서 있던 모든 셰프님들, 김 셰프님한테 많은 영향을 받았을 텐데. 그들이 같이 만들어간 거죠. 같이 만들어간 부분도 당연히 있는 거고. 요 몇 년에는 많이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 뭐 아예 말할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 훌륭한 우리 스태프들이 같이 하기 때문에 같이 이뤄왔다고 생각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한다면 약간. 그냥 열정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게 자기 커리어를 위한 욕심으로서도 당연히 동기부여가 되지만 같은 팀원들과의 어떤 이런 손님들을 기쁘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어떤 의지가 강한 거야? 아니면 지금 말한 게 다 포함. 다 포함인 거야? 다 포함이니까 내가 행복하지. 그치. 한쪽으로 치우치면 되게 위험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리고 그들끼리도 처음에는 막 이렇게 좀 티격태격 하는 게 있었는데 그치. 결국은 관계도 너무너무 좋은 거야 지금. 너무너무 좋고 심지어 약간 휴가 비슷하게 하면은 가까운 일본 가가지고 진짜? 다이닝 하러 다니고 홀하고 와. 서비스가 같이. 너무 좋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냥 좀 명예직인 것 같고 이제 주주분들이 많이 계신 느낌. 그래서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엄청나게 감사해. 어떻게 생각해? 마인드가 다르잖아 사실 어쩔 수 없이. 근데 우리도 지금 우리 밑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어느 순간에는 총괄 아니면 자기 업장을 한다면은 사장이 되는 거고. 근데 그 마인드를 잘 심어줘야 된다고 생각은 해. 그게 그들이 지금 듣고 싶지 않은 거고 그들의 포지션에서는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더라도 그거를 잘 얘기해주고 잘 키워내주고 하는 게 나는 개인적으로 나의 롤이고 그들이 나랑 같이 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부분. 근데 이런 얘기는 약간 좀 너무 결국은 이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자꾸 도덕책처럼 얘기하게 되더라고. 지금 당장은 그들이 저 사람 되게 뭐라 하네 이럴 수 있지만 다 끝나고 나서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는 저 사람 말이 맞았구나라는 그 시간이 올 거고 그 시간이 왔을 때 그들도 이게 되게 소중했구나라는 걸 느끼지 않을까 싶어. 한 명이라도 뭐 좋아해주면 성공한 인생 아니겠냐? 네. 자, 셰프가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 뭐 생계를 이어나가는 거잖아 우리. 그렇지. 우리가 막 엄청난 막 갑부가 되고 막 부자가 되고 막 그런 멋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이 셰프로서 음식과 그 음식이 가져다주는 즐거움과 손님들을 즐겁게 해드리는 어떤 그런 기쁨을 누리고 또 이런 만드는 사람 입장으로서 생산자랑 소통을 하고 이런 좋은 와인, 좋은 음식들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그런 과정에서 나는 개인적으로 되게 행복을 느끼는 것 같고 어쩌면 형도 지금 대화를 나눠보면은 그 과정에서 멋있게 셰프의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거는 내가 무슨 직업을 가졌든 내가 다른 직업을 가져도 쟤는 쟤만의 특별한 뭐가 있어라는 직업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한때 진짜 의사를 꿈꾼 적도 있어. 진짜? 진짜로. 더 막중한 생명이라는 책임감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 멘탈이 좀 더 강해지게 막 했을 것 같은 생각도 많이 들어. 그러니까 오히려 난 되게 하드한 직업을 원래 갖고 싶었어. 근데 공부머리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너 새로 태어나면 뭐 하고 싶냐? 아니 이게 그 전에 형이 지금 의사가 되고 싶다고 얘기했었잖아. 뭔가. 근데 나도 요리 한 5년 차에 요리를 그만뒀었어. 이거는 처음 말해 지금. 여기 처음 말해. 근데 캘리포니아에 살았었을 때 일식을 하고 있었어. 일식이 너무 힘든 거야 이게 지금. 그치. 막 하기 싫은 거야. 막 가기도 싫고 막 출근도 싫고 좀 다른 걸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 비즈니스 약간. 그래서 엔터프레너가 되고 싶은 마음에 University of Texas 텍사스에 있는 학교를 그러니까 내가 해서 들어갔어. 셰프한테 벌써 그만둔다고 얘기를 했어. 그리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 근데 사실 삶이라는 게 또 아니잖아. 뭐가 됐던 간에 장벽이 있고 그걸 넘어서야 되는데 그 장벽 앞에 서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비교를 하기 시작하잖아. 내가 지금 하는 것보단 쉬울 거다. 근데 쫄은 거야 사실. 그리고서는 굉장히 많은 고민 끝에 이제 비즈니스 스쿨을 접고 그 일본 셰프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착각을 했었다. 죄송하다. 그냥 계속 하겠다라고 말을 했어. 그러니까 그 셰프도 알지? 웃으면서 그래 알아서 해. 네 잘하든지 잘하든지 꺼지든지 뭐 이런 식이었어. 오케이 알았어 잘할 거야 라고 하고 마음을 다시 잡은 후에는 전진이었어. 약간 더 뒤가 없었어. 그 후로는. 굉장히 근데 깨달음을 어느 순간인데 그거는 사실 형 말대로 뭔가 다른 것도 꿈꾸고 막 하드한 것도 하고 뭐 하지만 내가 갈 길을 내가 정하고 그걸 계속 이제 또 가져가는 건데 맞아. 그런 생각이 갑자기 형이 얘기하다 보니까 맞아. 들어왔었어. 아니 형 그냥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로. 근데 사실 이 얘기는 꼭 해보고 싶었다니까. 그 셰프의 맛집 했을 때 솔직히 나의 맛집 모순데. 에이. 진짜라니까? 이건 편집하면 안 돼 근데. 왜 그러냐면 이 다이닝 중에서 이렇게 계속 뭐 팝업 하는 것까지, 콜라보 하는 것까지 하면 제일 많이 갔어. 그래?
아 형이 또 맞아. 모수를 내 또 맛집은 모수야. 그래서 여기 제작진들이 다 계산해가지고 내가 모수에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맞아 형수님이랑 아 가야 되는데 나는 이제 네가 충분히 뭔가 여유가 생겼을 때. 근데 모수를 오픈하면서 얼만큼 힘을 줄까 생각을 했었어. 그러니까 힘을 줄 수 있잖아 우리. 얘기 듣고 싶었어. 내 스타일이 그게 아니잖아. 사실. 막 힘주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풀어나가는 거. 그래서 모든 힘을 다 빼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뭐 편안하고 잘하는 어떤 벗어나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그 선에서 지금 처음 시작 오프닝 메뉴를 만들었고 그래도 약간 비기 몇 개 감춰놓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있지. 있지. 근데 아직 막 지금 선보인다기보다 이제 R&D 이제 들어갔고 마라톤이잖아. 그치. 100m이 당연하지. 아니고 마라톤이기 때문에 이런 뭐 유튜브 때문에 흑백 때문에 아니면 이런 외식업에서의 어떤 관심 때문에라도 시기나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모수라는 브랜드를 잘 이렇게 다시 갖고 나갈 수 있을지 좀 고민하면서 가고 있어. 종일이 맞나? 종일이 우리 헤드 셰프. 헤드나 그 밑에 나머지 좀 그래도 오래된 친구들도 되게 많이 기다려서 많이 기다렸지. 걔네들 그 친구는 어떻게 보면 되게 신나서 일할 것 같은데. 다들 일을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고 되게 성실히 하고 해서 우리 같이 하는 동료들이 우리 브랜드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게 노력을 하는 거고 그들이 자기를 잘 할 때 레스토랑이 더 성장을 하는 거고 해서 많이 힘을 실어주고 있어. 최대한 많이. 그 팀이 정말 중요하지. 되게 중요한 거. 너무 중요하지. 해드리겠습니다. 같아. 얘는 그 똠카라는 음식인데 이제 똠얌꿍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똠얌에 코코넛 밀크가 들어가면은 카가 붙여서 똠카라는 음식이 되는데 저희는 새우하고 가리비 넣고 일반 레스토랑보다는 저희 셰프 집에서 어머니가 해준 스타일이에요. 양배추에 단맛하고 시원한 맛까지 같이 해서 만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국 음식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사실. 진짜 영감 많이 받아 이런 거 먹으면. 이런 그렇지 거. 않아? 그렇지 않아? 그치. 로컬 푸드 같은 거 먹으면은. 일반 똠양보다 훨씬 나한테 맞아. 맞아. 근데 딱인데 왜 이걸 마지막에 가져오는지 알겠다. 근데 그러면은 알라프리마와 김진혁 셰프님은 그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려고 어떤 방향성이나 노력이나 그런 게 더 있나? 뭐 재료도 분명히 있지만 더 덧붙이자면. 일단 나는 투스타 정도 받고 나서 언젠가 직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셰프님이 왜 이렇게 활동을 안 하시냐고. 너무 마케팅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안 쓰는 그런 혹은 도망가 버리는 느낌이니까 뭔가가 이렇게 카메라 들어오고 하면 막 싫어하고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좀 자기가 창피하대. 자기 투스타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어디 가서 알라프리마 얘기하면 모른대. 그런 얘기가 있었어 실제로. 이해는 됐어. 근데 나는 내 능력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알라프리마만 하는 것도 그냥 나는 충분히 만족스럽고 더 알라프리마만 성장시키고 싶어 일단. 형의 마케팅 요소에 대한 생각보다 진짜 그런 진심을 담아서 그 본질에 충실한 그 알라프리마라는 브랜드를 확장시켜 나갈 때 나는 그게 정말로 간지나는 셰프라고 생각하고 간지나는 레스토랑을 생각해. 또 비슷한 취향에 있는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또 이런 사람으로서의 또 정답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려고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여줘야지. 형처럼 그 자기 그 하나하나만 집중해서 파고들면서 가져가는 그 정신, 그 생각. 더 많은 분들이 경험을 했으면 좋겠네. 아예 진짜 평상시에 오히려 하는 얘기가 더 심도 있고
깨달음도 많이. 아 형도 오늘 너무 진솔한 대화 너무 좋았어. 그래. 감사합니다. 형. 감사해. 나해줘서 고마워. 모두 화이팅. 알라프리마. 화이팅. 예.